안녕하세요. 달가청 TV의 달가청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일본으로 대표되는 과거 서구 선진국들을 일방적으로 찬양 내지는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흔히 일뽕이라고 부릅니다. 팩타이님, 우선 그 일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달가청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일뽕이라는 단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댓글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죠. 먼저 단어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일본이라는 단어와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뽕이 합쳐진 말입니다. 직역하자면 일본에 취해 있다. 즉,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단순히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일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위 진짜 일뽕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일본에 대한 찬양이 반드시 한국에 대한 비하와 세트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일본의 이런 점이 좋다가 아니라 일본은 이렇게 미개한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식의 비교 우위와 자국 비하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각본과 헬조선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쉽도록 관련 영상을 보면서 일뽕들의 댓글 형태를 몇 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본 1인당 GDP가 한국에 역전되었다는 기사 화면입니다. 자, 이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잠시 볼까요? 대부분의 댓글은 한국이 많이 발전했구나, 자랑스럽다,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에 더 투자하자 등 긍정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러나 한일 또는 기존 선진국과의 비교 기사에는 역시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정 댓글들이 보입니다. 한국이 더 힘들다, 이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등 비교적 순한 맛 부정 댓글들도 있지만 GDP 역전이 팩트임에도 여기 보면 굳이 일본 채권 1위, 일본 자금 해가며 다른 자료를 끌고 와서 갓 일본을 외치는 댓글이 보이죠? 이게 전형적인 일뽕의 댓글이죠. 하나 더 볼까요? 일본은 경제 지표엔 잘 드러나지 않는 국가 소유의 해외 자산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드러나지도 않는 유령 같은 지표를 가지고 위대한 일본을 쉴드 치네요. 다른 분이 대댓글 단 것처럼 한국이 일본 GDP를 앞질렀다고 하니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들부들하는 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리는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와서 여전히 일본이 우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GDP 역전했다는 그 팩트를 어떻게든 희석하려고 필사적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밑에 몇 가지 더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팩트아이님, 자칭 명예일본인들의 눈물 어린 부정들이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굳이 한국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고 극히 일부의 지식과 상식, 정보 등을 끌어와 어떻게든 한국의 발전은 허상이다, 아직 일본엔 한참 모자란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무조건 선진국이 아니고 일본에 비해 열등하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정확히 일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반도체 1위다, 문화 컨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런 뉴스나 통계가 나와도 이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국뽕이다, 통계 조작이다라며 필사적으로 깎아내리기 바쁘죠.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단점만 보고 일본에 대해서는 장점만 보면서 마치 선과 악을 구분하듯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합니다. 자기는 반일 선동과 국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가련한 우월감이 기저에 깔려 있고 이것이 일뽕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 이유로 일파 중 상당수가 자국 혐오를 겸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되는 이유는 스스로 자국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한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제기되는 비판은 바보 같은 국뽕들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부당한 친일몰이라고 비판하며 비웃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자기가 속한 사회를 낮추어 평가하고 외부의 사회에 대해서는 이상향으로 생각합니다. 일뽕들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일본과 자신은 우월한 두뇌의 소유자라는 동질의 선민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건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주술적인 신념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일뽕들 중 상당수는 나이가 든 기성세대들일 확률이 높고 오래전에 학교 교육을 끝으로 더 이상의 자기 개발을 못하고 나이만 먹은 꼰대들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에 있어 단 한 번도 국가에 도움 준 적 없는 낙오자들이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을 끌어와 우린 그들보다 못하다는 패배주의를 정답인 양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대한민국 수준은 개발도상국이었기에 당연히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최종 학습이 워낙 오래되어 그 당시 지식이 현재의 신념이 되고 자기 위한 도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최종 학력이 높다 낮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석박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받았더라도 계속적인 자기 개발 없이 나이만 먹었다면 역시나 그들 모두가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드웨어는 386 컴퓨터에서 최신형 슈퍼 컴퓨터로 바뀌었는데 정작 그분들의 머릿속 소프트웨어는 8, 90년대 버전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사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중 일부는 젊은 시절 제페니스 넘버 원이라는 공식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소니 워크맨을 부러워하고 일본의 경제력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각인된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한국이 일본에 추월하거나 대등해졌다는 뉴스를 보면 본인들의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최고다라는 내가 믿는 신념과 갑자기 부상하는 한국의 위상이 충돌할 때 차라리 현실을 부정하고 이건 거품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게 마음 편하니까요. 결국 변화된 세상을 받아들일 유연함의 부재, 그리고 과거의 패배감을 현재까지 끌고 온 열등감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최소한 40대에서 5,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많고 성격도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인 성격보다는 꼰대 소리를 듣는 고지식한 사람이거나 소극적인 성격일 확률이 높아요. 대한민국의 급격한 선진화 과정 속 자기개발에서 뒤처진 일부 고지식하고 소극적인 특정 세대의 열등의식을 보여주는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팩타이님, 기성세대 일봉은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또 다른 유형의 일봉 심리도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분석한 유형이 과거지향적, 고정관념적 일봉이었다면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논쟁을 일으키는 젊은 세대의 일봉은 그 원인이 사뭇 다를 수 있거든요. 일봉의 두 번째 유형인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일봉 현상은 어떤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팩타이님이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방금 분석했던 기성세대의 일봉은 과거의 낡은 지식에서 온 것이라면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는 일봉은 현재의 사회적 좌절감과 개인의 열등감을 외부로 투사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회적 패배감의 외부화입니다. 경쟁이 극심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목표나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낀 젊은이들 중 일부는 그 원인을 나 개인의 노력 부족에서 찾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돌려버립니다. 이른바 헬조선론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들에게 일봉은 개인의 열등감을 치환하는 방어 기제로 작동합니다. 그런 위안 심리의 탈출구로서의 타국 동경입니다. 이들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을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가 아닌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판타지 세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종종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 대중문화를 통해 형성되죠. 이 판타지 세계와 현실의 한국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나는 미개한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저 선진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식의 선민의식을 획득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을 비하할수록 자신이 한국 사회와는 차별화된 우월한 지식과 취향을 가진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심리입니다. 사실 과거 세대가 일본을 동경했던 건 경제력과 선진 기술이라는 거대한 현실적 격차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 문화 콘텐츠, 기술, 경제적 위상이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젊은 세대가 일본을 동경하는 현상은 과거처럼 주류적인 패배주의라기보다는 문화적 매니악함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서브컬처에 깊이 몰입하면서 만화화 같은 그 가상 속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혼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수의 목소리가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에코챔버와 확성기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젊은 세대 전반의 심리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이 조회수나 관심을 더 쉽게 끌기 때문이죠. 결국 젊은 세대의 일봉은 사회 전체의 심리라기보다는 현실 적응에 실패하거나 주류 문화에 반감을 가진 소수의 자기방어 기제가 온라인상에서 과대 포장된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뽕에 대한 반말 심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몇 년간 K-팝, K-컬처의 세계적 성공으로 인해 한국 최고를 외치는 국뽕 담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주류 담론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주류와 반대되는 극단적인 의견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으려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치는 반항심이 가장 강력한 반대편인 한국 비하, 일본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팩타이님, 이제 심리 분석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세 가지 유형의 일봉들, 즉 과거에 갇힌 고정관념형과 현실에 좌절한 소수 매니악형, 그리고 국뽕에 대한 반항 심리가 대체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 즉 건강한 충고나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과거에 갇힌 고정관념형 기성세대들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거 지향적인 일봉 성향을 가진 분들의 인터넷 댓글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나는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이 자료 저 자료 끌고 와서 짐짓 꽤나 중립적이고 논리적인 척 댓글을 달지만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빠진 바보짓을 하는 것이고 건전한 곳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의 모든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문신과 같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의 성장 과정, 교육 수준, 현재 사회에서 본인의 위치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영원히 온라인에 각인하고 있는 꼴이죠.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런 댓글은 자제하고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자기 개발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본인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발전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한국을 무조건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죠. 다만 변화된 세상에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과거의 패배감과 열등감을 떨쳐내고 남은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개인의 발전 또한 영원히 멈춰버린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두 번째 유형, 즉 현실에 좌절한 소수 매니악형 젊은 일봉에게는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원인이 다르니 조언의 방향도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실에 좌절한 젊은 세대 일봉들에게 건네는 조언입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 시스템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타국을 이상화하고 자국을 비하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실 직시와 에너지의 방향 전환이라는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동경하는 이상향과 현실을 분리하십시오. 젊은 세대가 동경하는 일본은 대개 애니메이션이나 서브컬처에서 가져온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상처럼 아름답게 이상화된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경쟁, 취업난, 불평등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간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만의 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니라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비난 에너지를 건설적인 불만으로 전환하십시오. 자국을 비하하고 타국을 찬양하는 행위는 결국 개인의 에너지를 소모적으로 낭비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헬조선을 외치며 분노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1%도 개선해주지 못합니다. 해외 이주가 목표라면 막연한 찬양 대신 그 나라의 언어와 노동 비자 취득 조건 등 현실적인 정보를 치밀하게 파악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사회 개혁이 목표라면 익명 뒤에 숨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동참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남의 떡만 크다고 비난할 시간에 내 떡을 키우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사를 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젊은 에너지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자, 팩타이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일봉에 대한 정의, 원인 분석, 그리고 두 유형에 대한 충고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위에 설명한 부류의 분들에게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은 좋게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인생에도 더 도움되고 지금 본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로 본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팩타이님과 일봉에 대한 주제로 대화해봤습니다. 팩타이님의 좋은 의견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